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정보통신과 인터넷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처음에 강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천천히 한 거고요. 이제 속도를 좀 내서 가속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네트워크 장비, 하드웨어 쪽을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니까, 좀 부담을 좀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공부해야 될 것은 통신 회선이에요. 회선에는 크게 유선과 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집을 그렸으면 항상 집에다가 이렇게 안테나를 그렸었어요. 이것이 있어야 TV를 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TV가 더럽게 안 나왔던 시절. 이게 바로 무선이에요. 무선. 이 무선을 쓰게 되면 뭐가 안 좋냐?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선은 대역폭이 적어요. 그러니까 통신을 전달할 수 있는 범위,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역폭이. 그래서 그때 당시는 KBS, MBC, 그 다음에 MBC, SBS 이렇게 세 개만 나오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게 이제 뭐냐, 유선으로 TV를 보자 해서 지금은 다 안테나가 없어져 버렸죠. 그게 유선 방송이에요. 유선 방송은 날씨의 영향도 안 받죠. 대역폭도 겁나 넓어서 다양한 채널을 유지할 수 있어서 방송이 여러 가지로 바뀐 거죠. 자, 이런 것을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전송 매체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유선과 무선이 있다.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한 번 날이 또 나와서 여기서 또 구리선이 나오고, 얇은 구리선이 이쪽 주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동축 케이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선 방송이 초창기 때 이 동축 케이블로 들어왔었어요. 그 유선 방송이 들어왔던, 전주에 가면 한빛넷이라고 있죠. 또는 두루넷이라고 과거에. 그래서 동축 케이블로 인터넷을 하고 방송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케이블 통신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축 케이블이에요. 아날로그 디지털 모두 전송할 수 있었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광 케이블입니다. 빛광자를 써서 빛의 속도만큼, 그래서 광 케이블은 가격이 엄청 비싸서 보통 국가 간, 대륙 간, 도시 간 그런 것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이건 개인이 설치를 못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좀 나왔어요. 최대 대역폭이 이제 600MHz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아유, 이걸 어떻게 외울까요? 아무튼 답은 3번인데 이런 더러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내에서는 무선 전송이 유선보다 저속으로 운영돼요. 유선이 더 빠릅니다. 무선은 아무래도 아까 같은 날씨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랜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랜카드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NIC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트워크 어댑터. 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을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게 랜카드인데 이 구멍을 통해 갖고 연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대가 있는데 두 대를 연결하면 구멍이 하나인데 그럼 얘는 누구하고 연결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허브예요. 그래서 컴마다 랜카드는 하나씩 갖고 있고요. 이것이 유선도 있고 랜카드도 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대부분 무선 유선이 같이 있고요. 일반 데스크탑 PC는 무선은 없고 유선만 있죠.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여튼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나온 게 허브예요. 이제 허브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렸고, 여기 허브양의 허브가 아니고요. 싱가포르를 우리가 동남아의 허브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배가 싱가포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이 허브의 단자, 포트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직접 연결을 하는 거죠. 컴을. 그래서 허브라는 것은 집선기다. 선을 모아주는 장치 또는 선을 연결해주는 장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허브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더미, 바보가 원래 덤앤더머의 더미, 스위칭 허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수가 늘어나도 전체적인 속도에 변화가 없는 거고 100이 들어오면 거의 100에 가깝게
n분의 1만큼 연결한 노드, 컴퓨터 수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더미다. 더미가 안 좋다. 더미가 이제 바보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모뎀. 이 모뎀이 한 20년 전에 썼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4대 PC 통신 업체에서 사용하던 전화선을 사용하는 통신 장치가 모뎀입니다. 자, 이제 이 모뎀이 아직도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변환기다 그런 게 있거든요. 신호변환기. 자, 이 신호변환기가 우리가 두 개를 공부합니다. 하나는 모뎀, 하나는 코덱이에요. 코덱은 주로 멀티미디어에서 소리나 비디오를 전송하는 것 때 사용하는 거고요. 모뎀은 PC통신에서 또는 통신에서 사용합니다. 이 신호변환기라는 건 뭐냐면 컴이 사용하는 신호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죠.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거나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또는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전화기예요. 그리고 디지털을 또 디지털로 바꾸는 이런 형태의 네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모뎀이 필요하냐? 원래 컴퓨터는 디지털입니다. 근데 이제 전화선을 사용하거든요. 이 전화선은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통신망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을 이 안으로 못 보내요.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디지털 컴퓨터인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못 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해서 중간에 이제 뭘 놨어요? 모뎀을 놨죠. 그래서 이쪽 모뎀은 뭐 하는 거냐? 이쪽으로 보낼 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신호변환기다. 그래서 꼭 좀 알아두셔야 될 게요. 통신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모뎀이다. 소리나 비디오에서 사용하는 것은 코덱이다. 코덱은 멀티미디어 가시면 나옵니다. 그죠? 아날로그 송신 측에서 처리한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해 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모뎀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드릴게요. 네트워크 장비인 허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더미 스위칭이 있고 스위칭 허브보다 더미가 빠르다, 느리다죠. 그래서 답이 틀렸어요. OSI 7계층의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최하급 장치가 허브입니다. 그래서 뒤에 더 배워요. 인터네트워킹 장비를. 그죠? 여러 대의 컴퓨터를 모아주거나 연결해주는 장치. 맞죠?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급에서나 나오지 2급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모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컴퓨터 내부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다. 맞죠? 음성과 같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다. 이게 바로 코덱이에요. 음성 비디오.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경로를 설정하는 장치, 이 뒤에서 배웁니다. 경로 설정 라우터. 데이터 양을 분리하는 장치는 그냥 이건 제어기다. 통신 제어 장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의 답입니다. 이것은 코덱입니다. 코덱 멀티미디어 가면 다시 배워요. 자,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주고, 영어로 이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그럽니다. 모뎀의 이니셜이죠. 그래서 모뎀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뎀이 이제 안 쓰긴 안 쓰지만 아직 이제 산골 마을이나 또는 섬마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화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용선 같은 경우는 설치를 못 하니까 모뎀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모뎀 아까 말씀드린 문제하고 똑같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모뎀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도 커밋, X모뎀, Z모뎀, 이게 제가 썼던 모뎀인데, 여튼 W 모뎀은 없대요. 근데 이제는 이거는 공부 진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터네트워킹 장비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네트워킹 장비하고 인터네트워킹 장비하고 뭐가 다르냐?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이제 허브를 통해 가지고 구성이 된 네트워크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허브를 통해서 또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컴이라고 가정을 그냥 할게요. 모자가.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이걸 네트워크 그룹, 얘도 그룹이라 그러거든요. 이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장치가 바로 인터 네트워킹 장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장비가 이제 리피터, 게이트웨이, 라우터, 브릿지 이 네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허브는 이 아래에 있는 장치겠죠. 내부적으로.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기가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좀 오해하실 게 있는데요. 예, 네트워크를 저희가 설치를 했다고 해서 인터넷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인터넷이 되려면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네트워크를 했다는 것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를 하는 거지, 예, 직접적으로 연결된 컴퓨터들만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IP 주소를 가져야만 인터넷이 되는 거니까 네트워크 설치되고 IP 주소를 주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바깥 인터넷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공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피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리피터는 그룹 간 그룹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저희가 선로를 따라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저항을 만나겠죠. 그래서 신호가 어느 순간에 가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신호로 재생을 해주거나 증폭을 해주는 장치. 그러니까 전송거리가 먼 경우 이거 꼭 나와야 되고요. 감소. 그래서 신호를 원래대로 증폭하거나 재생해주는 장치다. 아시겠어요? 리피터. 예,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예,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뭐냐? 예, 네트워크 그룹이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어요. 이걸 다른 네트워크. 근데 다른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 얘는 프로토콜을 가를 사용하고 나를 사용합니다.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네트워크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은 프로토콜이 아니니까. 근데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이트웨이를 놓으면 이 게이트웨이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형태. 그래서 프로토콜의 변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을 시켜주는 게 게이트웨이다. 이 두 가지를 꼭 좀 외워두세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 또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변환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앞에서 나온 것 때문에 뒤에서 배운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게이트웨이가 라우터랑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라우터가 게이트웨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과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우터는 이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장치,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 통신의 핵심적인 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네트워크 그룹과 그룹은 다 중간 사이에 다 라우터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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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라우터, 여기도 라우터, 라우터, 사이사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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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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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있고요. 가가 있고 여기에 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사람이 너라는 사람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라우터를 거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www.daum이라고 하고 넷을 치고 엔터를 치면은 다음 사이트에 연결하기 위해서 온갖 그 라우터를 거쳐서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나만 거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같이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터에는 라우터 테이블이 있어서요. 다 이제 IP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서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일단 배정을 해줘요. 여기가 가장 빠르면 이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얘가 고장나면 미안한데 돌아갈래? 하고 이렇게 흐름을 제어해주는 그런 능력이 가진 장치입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진짜 중요한 장비니까 꼭 좀 외워두시고, 지금은 라우터가 게이트웨이 장치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자, 이 브릿지라는 것도 이제 가끔 나옵니다. 브릿지는 랜과 랜을 연결해주는 단순한 장비로서 얘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연결해주는 그러한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데이터 전송만 할 뿐 별도의 기능은 못하고 지금은 라우터가 브릿지의 역할까지 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같은 프로토콜을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셨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라우터 물어봤고, 허브 물어봤고, 브릿지 물어봤고, 게이트웨이 물어봤죠. 예, 라우터는 위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예, 경로 설정, 흐름 제어.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찾아주는 장비다. 그죠? 예, 허브는 집선기, 회선들을 통합하고 모아주는 장치. 브릿지는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하여 전송하고 다시 원래대로 변환하는 것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고 다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뎀 신호 변환기죠. 답이 3번이네요.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로 다른 네트워크 또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가진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필요한 거다.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프로토콜의 변환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제가 딱 알려드린 멘트만 챙기세요. 아시겠어요? 네트워크 장비인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대1 통하여 리피터와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장비다. 리피터는 신호 증폭, 신호 재생기인데 다르죠. 효율적인 전송 속도를 제어하는 거다. 최적의 경로를 하고 흐름 제어를 하는 건 이건 라우터죠.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다른 네트워크와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여기 더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연결할 때 서로 다른 프로토콜로 이해하라고 했죠. 그럼 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면 자, 집성기에 있는 허브를 뜻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브릿지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무튼 게이트웨이는 아니고요.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음 아래에 대한 설명으로 네트워크 장비는 뭐냐?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면 감쇄돼서 원래 신호를 재생하면 리피터. 리피터가 반복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다음 중 정보통신을 위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선로로 전송 신호를 증폭하거나 재생한다. 그러면 리피터. 게이트웨이.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 이게 바로 프로토콜이 다른 거다. 라우터. 최적의 경로와 흐름 제어를 하는 장치죠.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은 브릿지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칭 허브. 더미보다 빠르죠. 그래서 노드, 컴이 늘어나도 속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n분의 1로 주는 건 더미고, 리피터, 재생하거나 출력하는 장치 맞죠? 답은 라우터. 자, 라우터 하면은 뭐라고요? 흐름을 제어하거나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그런 장비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2011년 다음 중 정보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 관련된 설명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라는 건 다른 프로토콜이니까 여기서는 게이트웨이를 골라야 되겠고요. 입출력을 담당하여 CPU를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 뭐 이것은 채널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여기 나오지? 하드웨어인데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로 더미와 달리 노드가 늘어나서 속도에는 변화가 없다. 이것은 스위칭 허브를 얘기하는 거고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다. 자, 이제 이게 옛날 시험 문제라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렇게 같은 프로토콜이 아니고 이제는 라우터는 그런 역할을 하기라는 포커스에 맞추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을 연결하는 거다. 이건 브릿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장 가까운 건 이제 게이트웨이까지 두루 포함하니까 1번을 고르셔도 되겠지만 원래 고유의 역할인 흐름을 제어하거나 최적의 경로를 설정을 한다. 요거에 대한 멘트를 꼭 좀 찾아주세요. 옛날 나온 문제라서 그런 멘트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건의를 드렸거든요. 어디에다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아무튼 과거 문제라서 좀 그런 겁니다. 답이 없어요. 다음 중 네트워크에서 각 사이트를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해주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패킷은 통신을 할 때 작은 단위로 쪼갠다고 했는 것이니까 이게 답이죠. 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서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은 프로토콜의 전환이 필요한 네트워크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 대에 여러 컴퓨터를 연결하는 건 집성기, 여기는 허브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다. 그러면 이건 브릿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통신선로 해서 전송신을 재생한다. 그러면 리피터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 장치와 관련하여 헤더 정보를 보고 목적지를 파악하여 다음 목적지로 전송하기엔 최선의 경로를 선택하는 장치가 뭐냐? 라우터죠, 뭐. 그죠? 라우터 테이블에 있어요. IP 테이블이. 라우터에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사용하는 장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 뭐예요? 방화벽은 보안 시스템이죠. 보안 프로그램. 이건 정보 보안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파이어월 방화벽은 보안 프로그램이다. 보안 정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비 및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허브, 집성기, 회선 모으는 장치, 라우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고 흐름을 제어하는 것. 그죠? 이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요건 이제 맞고, 이제 따로 본다고 하면 이걸 게이트웨이로 보는 거죠. 게이트웨이. 백본은 이제 국가 기관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뼈 역할을 하는 원천이 되는 데이터 통신망을 우리가 백본이다. 이 백본이 잘 깔려 있어서 저희 나라가 인터넷이 좀 바른 거고요.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면서 출력이 감쇄되는, 이건 게이트웨이가 아니죠. 이건 리피터죠. 그러니까 정확히 틀린 건 4번이고요. 2번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좀 틀린 거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하튼 다른 것을 좀 저희가 포커스를 두지 말고요. 최적의 경로, IP 주소라는 것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최적의 경로 설정을 해주는 통신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단순히 랜과 랜을 연결하는 그런 포커스에 맞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게이트웨이까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라우터도 그 프로토콜이 다른 것도 연결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옛날식으로 또 공부하면은 이 말은 게이트웨이 아니냐? 답이 이제 아니니까 옛날 보기로 나와서 그런 거니까요. 이 부분은 좀 게이트웨이로 따로 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건 앞에서 풀어본 건데요. 또 실어놨어요. 랜의 기능을 포함해서 웬보다 넓은 게 아니라 이제 줄은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장치들이 나왔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풀었던 거 똑같고요. 답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을 연결한다. 이건 브릿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와 흐름 제어다. 답은 2번입니다. 두 개의 근거리 랜을 연결해주는 접속 장치다. 전송만 해줄 뿐 별다른 프로토콜 변화는 없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브릿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브릿지는 네트워크 규모를 좀 넓히는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접속 장치. 양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줄 뿐 별도의 복잡한 처리는 못한다. 그러면 이제 브릿지. 앞에서 물었던 문제니까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사용되는 장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백도어라는 것은 보안에서 나오는 해커나 크래커가 침입할 수 있는 뒷문, 전지전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자에 들어가는 문을 해커가 노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보안하고 관련된 거고 해커의 침입 루트가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보안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인터넷 네트워킹 기기가 아닌 것은 똑같은 거 패킷 나왔고요. 인터넷 네트워킹 기기가 아닌 것은 패킷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많이 흘렀는데요. 어차피 이거 끝내고 새로운 문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토폴리지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이라고 해서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레이아웃, 구성 형태를 우리가 네트워크 토폴리지라고 합니다. 연결 형태나 레이아웃, 그림이죠. 그래서 스타형 같은 경우는 센터에 PC나 아니면 통신 장비를 놓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별처럼, 별 모양처럼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래서 스타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망형은 이제 1대1로 무조건 연결하는 거고요. 원형은 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란 형태로 연결을 하는 거고,
버스는 이렇게 버스 차선처럼 정류장이 반대로 이렇게 끌어서 컴을 연결하는 형태. 메쉬는 그물처럼 염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리형은 가지치듯이 이렇게 하나의 분배 장치로 또 분배 장치로 또 이렇게 가지를 쳐서 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중앙에 있는 컴퓨터나 또는 장치가 마비가 되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놔야 될 것 같고요. 특정 노드,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가 망가지면 얘도 깨지는데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좀 아시면 돼요. 버스 노선처럼 하나의 라인에 따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 바깥에는 뭐 끝에는 터미네이션을 해야 더 이상 끝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은 그럼 뭐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에 두 컴퓨터에 이상이 발생하면 중앙에 주 컴퓨터가 있다니까 링형은 아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형, 스타형 이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마비된다. 다음 중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로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부터 연결시키고 이웃하는 단말 장치를 일정 지역 내에서 설치한 중간 단말 장치로 계속 연결을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는 이런 형태. 트리형이죠. 아시겠어요? 변형으로 허브를 통해서 여러 대를 노드를 또 추가를 해서 새끼에 새끼를 까는 겁니다. 새끼를 치는 거죠. 이것은 링형이고 이것은 망형이고 여기서는 버스형이고 답은 트리형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이런 거 나오면 못 풀어요. 잘 나오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더러운 문제인데 아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잘 한번 정리만 해놓으면 서로 응용하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